LG랑 두산이랑 해가지고 자, 질 확률이 높아? 책 펴보시죠. 문제가 아직 안 왔는데 문제가 혼자 사회가 되면 어떡하지? 문제 맞아야 되는 진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없으면 어떡하지?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 쌤, 저 문제 오는데요? 뭐라고? 문제 오는데요? 야 내가 보이는 네가 그러면 거기서 나 진짜 오는 줄 알았어. 아우 진짜. 맞다. 자, 응용. 왜 이렇게 신났어? 자, 응용 파트는요. 얼씨구. 응용 파트에서는요. 앞에 있는 것들 그냥 다 활용해서 써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따로 볼 거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근데 같이 한번 읽어는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는 보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40페이지 한번 볼까? 40페이지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떠한 수렴값 알파라고 하는 걸로 수렴을 하고 있대. 알파라고 하는 숫자로 수렴을 하고 있대. 자, 근데 여기에서의 이 gx라고 하는 거 a 값을 집어넣었더니 a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0이 되고 있대. 그러면 이 의미 자체는 x라고 하는 거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애가 gx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gx의 인수로 x-a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분모라고 하는 애가 0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알파라고 하는 수렴값으로 향하고 있다 라는 이 말 뜻은 결국 분모 자리에 있는 x-a라고 하는 이 녀석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fx 자리에도 fx라고 하는 거에도 x-a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애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걸까요? 싱글벙글씨. 저 안 기뻐요. 저 슬퍼요. 좋은 일 있나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분자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는 거다. 그래야 특정한 숫자로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때 gx분의 fx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얘가 특정한 베타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대. 자,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x라고 하는 애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x분의 fx라고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거를 쳐다봐야 하는 걸까? 뭘 봐야 되는 걸까? 최고차항 계수라고 했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몇 차인지, 분모 차수가 더 큰지 분자 차수가 더 큰지에 따라서 수렴값을 나타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최고차항을 봐라. 최고차항을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최고차항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때 베타라고 하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 이게 40페이지에 있는 그 전부고요. 별건 없습니다. 자, 그 뒤에 4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진짜 예진이 책도 안 펴고. 폈는데 이거 맞췄어요. 진짜. 때문에. 진짜 과자만 먹고 그냥 책도 안 펴고 진짜 너무한다 진짜. 자, 42페이지 보게 되면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너네 그 서브웨이 먹어봤니? 서브웨이에 나오는 걸 햄버거 말고 뭐라 그러지? 샌드위치요. 그래서 얘를 샌드위치 정리지.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 진짜 정식 명칭이 샌드위치 정리예요. 맛있겠다. 자, 서브웨이 가서 어떻게 시켜 먹어? 나도
쿠키가 맛있는데 서브웨이. 쿠키가 맛있어? 나 서브웨이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졸라 복잡하잖아. 앞에 가면은 벌써 막막해. 빵 종류부터 고르래. 다 거기서 거긴 거 같고. 야채 어떤 거. 난 그거 못하겠더라. 그래서 서브웨이가 무서워. 못 가. 주은이도 서브웨이 좀. 네. 어? 주은이도 서브웨이 좀 못해요. 서브웨이 주문 못한다고? 좀 못해요. 아, 근데 서브웨이 너무 무서워. 배달로만 시켜요 일부러. 배달로? 아, 배달로 시키면 되구나. 자, 어쨌든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쳐.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자, 근데 이 두 개 함수 자체에 대한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함수 자체에 대한 관계인 거야. 안녕? fx라고 하는 함수하고 gx라고 하는 함수하고 두 개 함수 자체에 대한 관계가 우와우 거기 안 있구나. 역시 모범생. 은재야, 내가 너무 수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희쌤이 그냥 시작해버렸어.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 gx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함수 자체에 대한 관계인 거야. 맞습니다. 이때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a로 가고 있을 때 fx라고 하는 이 수정값을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애 수정값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수정값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맞추면 예진이가 예감 하나 준대. 예감? 구운 감자? 뭐지? 예감 맞지? 예감 하나 준대. 뭐야? 어떤 관계가 만족돼? 뭐 관계? A, B 그거요. 아,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있어. 두 개는 어떤 관계? 웃지 마. 어떤 관계 있을까? 대소 관계. 아니, 이렇게. 그치? 리우가 맞췄다. 자, 그래서 수렴값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지? 함수에 대해서 함수 자체가 gx가 더 큰 함수야. 더 위에 있는 함수라고. 그러면 수렴값이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베타라고 하는 애가 더 알파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같은 x값을 넣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세 개짜리로 확장을 시키잖아. 자, 처음 fx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이제 hx라고 하는 애가 들어간다고 쳐. 그 다음 여기에 gx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자, 세 개에 대한 함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 마찬가지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거는 알파라고 하는 수렴값, gx라고 하는 거는 베타라고 하는 수렴값. 이 불편하네. 이거 빼야겠다 나중에. 자, 여기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 자, 그러면 h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어디로 향하게 될까라는 게 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거든. 자, 근데 이 샌드위치 정리는 저기 교육과정 내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 뭐냐면은 그냥 알파랑 베타가 둘이 똑같다는 거야. 즉 특정한 a 값으로 갈 때 fx랑 gx랑 두 개 수렴값이 똑같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hx라고 하는 애는 어떤 수렴값을 가질까? 알파, 여기 있는 베타도 그냥 알파라고 적을게. 얘도 알파로 수렴,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있대. 그럼 얘는 뭘로 수렴할까?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될까? 작은 거보다는 커야 되고 큰 거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작은 거랑 큰 거랑 둘 다 알파래. 가운데 있는 건 얼마일까? 알파? 알파죠. 아이씨, ASMR이요 아주. 그래서 두 개의 사이에 껴져 있는 이 녀석도 같은 값을 가진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파트에 대한 개념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구장창 문제만 볼 겁니다. 자, 뒤에 4번 문제, 개념 체크 3,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얘가 샌드위치 정리, 아우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너네 왜 플랜을 안 올려? 저 올려.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올리려고. 저 다 썼는데.
유찬이만 원래 유찬이만. 아, 저 진짜 공부를 안 했는데 진짜 이번 주도 그러지. 공부할 뭘 그러면 안 돼야 뭘. 제가 좀 책은 샀어? 네. 너네들 책은 샀어? 유찬이 샀고 현재는 샀어. 샀어요. 뭐야? 왜 다 지금 둘은 샀어. 이 중3들은 뭐 하는 거야? 샀어? 거짓말. 엄마가 주문했을걸요? 걸려? 나는 했어요. 저도요. 아 그래? 알았어. 지금 저기 우리 다음 시간에 있는 그 중3 애들은 지금 사가지고 벌써 풀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냐니? 왜 그렇게 아, 살냐니? 너무 무섭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엄마가 애들한테. 저 무조건 방학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말해놨어요. 아니 뭔? 빨리 사서 빨리 시작해. 아니 그럼 뭐 아 그거 방학 때 다 못 끝내.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다 끝낼 거야 그거를? 엄마가 그 말을 하긴 했어요. 방학 때 뭐? 어떻게 끝내냐고. 지금부터 빨리빨리 시작해서 이래야 된다고 했어요. 그니까 빨리 사가지고 빨리 알겠다고 풀어. 했어요. 할 거지? 네? 할 거지? 꼭 사야 되냐고 물어보네. 네,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영어랑 국어 같아서 예.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하세요. 중3들. 저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되게 바빠. 맞습니다. 저 책 3권 진짜 방 3주잖아. 못 끝내. 빨리 풀어야 돼. 왜 세번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뭘 그거야? 그건 클리닉 때 푸는 거야? 아니야. 야, 너 표정을 왜 시켰어? 동화라는 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켰다. 아야. 살 예정. 살 예정. 마더텅으로 마더텅, 국어, 영어, 수학. 아니 마더텅으로 해. 근데 저희 학원쌤이 저 영어 실력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럼 고3 걸 해. 저 배울 데가 없대요. 고3 걸 하세요 그럼. 완전 고3 거 하면 되죠. 내가 그러면 고3 걸로 하라고 집에다가 연락해 줄까요?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자 3번 문제. 자 fx라고 하는 애가 2x-1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함수 자체의 관계인 거다. 함수 자체 관계야.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리미트 x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라고 하는 얘가 궁금한 거야. 그냥 궁금한 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거든. 잘 봐. 우리가 궁금한 모양이 결국은 얘인 거 아니야? x분의 fx라고 하는 애가 궁금한 거 아니니? 그러면 이 모양을 직접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야. 위에 있는 식에서 쟤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니? 싹 다 x로 나누는 거잖아. 가운데 있는 애가 x분의 fx.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는 2 더하기 x분의 3.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애는 2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 전체에다가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만들어줘 버리면 x분의 1은 당연히 0이 되겠고요. x분의 3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달라도 두 개에 대한 수렴값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얘에 대한 수렴값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4번 또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자, 4번.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3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 x 플러스 4 곱하기 fx. 등호 들어가고 그 다음 x세제곱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자, 이때 리미트 x가 지금 2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fx라고 하는 값을 구하래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 2로 갈 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그러면 결국 우리가 f2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x 찾을 때 그냥 냅다 2를 대입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애는 2 대입하면서 12 더하기 3. 그러면 얼마지? 15? 그 다음 여기다 2 대입해봐. 6f2. 그 다음 얘에다가 2 대입해봐요. 8 더하기 7, 1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2라고 하는 이 값은 결국 6분의 15 아니야? 3분의 5 마무리? 아니지? 2분의 5지? 2분의 5 마무리 해주시면 끝. 간단하죠? 자, 무한대로 간다고 해봐. 1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고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대요. 이때 fx가 얘도 마찬가지지. 그냥 똑같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애는 6이고 가운데 있는 애는 3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는 6 되겠네? 3으로 나눠서 그냥 2잖아. 이게 샌드위치야. 그래서 결국엔 너네들이 이 두 개 값이 같은 경우에만 본다고요. 알겠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두 개 같은 경우에만 보는 겁니다. 땅! 뒤에 있는 예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제에 있는 이 문제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냥 총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건 없고요. 여러분들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배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너네들 숙제 잘 해오자. 이 착한 친구지. 저기 뒤에 보면 숙제 안 해온 애들 있거든. 오늘도 안 해오면 오늘 분위기 아주 착해질 분위기. 친구들이 아주 착해질 거야. 자, 첫 번째 리미트에 x라고 하는 애가 x 뭐라고? 아 맞다. 야 저기 방학 중에 혹시 스터디 카페를 관련 독서실 하려고 결정한 사람 엄마랑 열심히 아직 없어요? 아빠가 자꾸 가라 그래요. 엄마 안 해도 엄마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아빠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안 하라 그랬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갔다 올 시간이 없어. 뭐 여러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시고. 맞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있는 문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분모가 x 플러스 1이거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대답 0이죠. 설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아이 됐다. 설마 분모가 0인데 어떤 특정한 수렴값이 나온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분자가. 그러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분자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고 결국에 얘가 0이다 라는 거네.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a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다음,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수렴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 시켜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약분시키자는 거야. 자, 1. 그냥 바로 조립제법 적을게. 이렇게 적어놓고 당연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죠. 요렇게요. 자, 결국 이 극한값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1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에 있는 애는 여전히 x 플러스 1일 거고 분자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 돼서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줄 거 아니니? 자, 이제 약분시키고 해봅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1이니까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얘가 2라고 하니까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이 되면서 b라고 하는 애는 0이 되겠다 까지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구해내면 되겠죠. 야, 앞에서 했던 거잖아. 별 다를 거 없어요.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대충 어떻게 할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다 할 줄 아실 거니까요. 짜자자자자. 얘가 4. 자, 잘 봐. x라고 하는 애가 2로 간대. 자, 봐봐. 분자가 x-2가 있잖아. 분자가 0이네. 그렇다면은 얘가 0이 나와야 정상이었는데 4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로 향하고 있대. 이 말 뜻은 분모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즉 x-2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분되면서 4라고 하는 수렴값으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x 자리에다 2를 넣어서 루트 2 플러스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0이니까 b 대신에 얘 값을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얘를 약분시키는 모양으로 나오게 될까? 분모에 루트가 있잖아. 그러면 유리화시키겠지. 유리화시키면 약분돼서 어떤 특정한 값만 남을 거고 거기에다가 2 대입해서 A값, B값 찾으면 끝이지. 넘어갈게. 앞에서 다 했던 거야. 다음. 그 오른쪽. 8-4번 문제. 풀이는 적어 놓지 말고요. 어려운 거니까 같이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미적분 원에서는 출력 더하기는 웬만하면 같이 보려고 해요. 단 집에 가서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도 안 풀릴 거야. 어려운 거는. 자,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2차 함수.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로 둘 수가 있겠네.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라고 하는 애가 a로 가고 있을 때 f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fx 플러스 a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라고 하는 애가 4분의 1이 돼요. 자, 이때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두 근이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요. 이때 9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이 값은 얼마냐라는 거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한번 쳐다봅시다. 나만 덥니? 왜 이렇게 덥냐? 추면 말하세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 나한테 가만히 있으라니. 자, 결국 구하고자 된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야. 그럼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fx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근을 알 거 아니야. 결국은 fx라고 하는 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네.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건데 x 자리에다가 이제 a를 대입 한번 해보자. x가 a로 향하고 있으니까 a를 대입하게 되면 이만큼이 0이지. 근데 이만큼도 0이야. 자, 근데 fx가 만약에 0이 아닌 어떤 숫자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약분되면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4분의 1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여기에 있는 이 fx라고 하는 것 자체가 x를 넣은 fa라고 하는 애, 얘가 또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x-a라고 하는 애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분자분모 x-a가 약분되면서 특정한 수정값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최고차 함계수는 그냥 생략하고요. x-a 곱하기 x-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x-a라고 하는데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fx 자리 대신에 이제 얘를 그대로 다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하나씩 그냥 다 적어줄게요. 얘 더하기 x-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 x-a, x-b, 그 다음 빼기에 x-a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고. 자, 이때 x-a로 싹 다 약분시키자. 분자 분모에는 x-a를 싹 다 약분시켜요. 결국에 x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면서 a-b-1이라고 하는 것 분해, 분자 자리에도 a-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 얘가 들어가게 되면서 4-1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다라는 거네. 따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b라고 하는 이 값 자체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두 개 정리 한번 해보자. a-b -1이라고 하는 애가 4a-4b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결국 3으로 다 묶여지면서 a-b, 그 다음 왼쪽에는 넘어가면서 -5, a-b라고 하는 이 값이 -3분의 5가 될 거다라는 거는 하나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네들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인 거잖아요. 즉 A, B 값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거고 두 개의 근의 차이를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최고차 계수 알파, 베타, 알파가 더 큰 건가? 베타가 더 큰 건가? 그 값이 안 나와 있니? 여기서는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베타라고 하는 값을 좀 더 큰 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됐거든요. 여기는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이 좀 더 큰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얘 A 대신에 알파, B 대신에 베타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 왜? 근을 각각 A랑 B로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여기서 등장을 하고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9라고 하는 애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15. 정확하게 이 값이 각각이 어떤 애를 가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이 값 자체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다가 제일 마지막에다가 하나만 좀 추가해 주세요. 그냥 여기 문제 밑에다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요거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써져 있어. 네? 써져 있어. 써져 있어? 네. 아, 나는 없어. 잘못됐다. 나는 없었어. 써져 있어. 어? 은재도 없어. 누가 민호? 이게 수정본이다.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리오는 저기 그 개정된 거를 샀나 보다. 안 적혀 있는 친구들은 적어 놓으시고 다음 9번으로 넘어가죠. 대표 이제 9번. 설마 10초에 중간을 하시나요? 그럼요. 머리가 죽었어. 이거 우리 어떡해. 적응이 안 되는데. 자, 9번. fx라고 적응이 안 됐어? 적응하게 만들어줄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분모 자리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다음 분자 자리에는 fx, 얘가 2래요.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 이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분의 fx라고 하는 애가 있다. 얘가 2래. 이때 f3 이 얼마냐 라는 겁니다. 자, f3 구하래. 결국 fx라고 하는 애를 찾아야 되겠지. 찾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거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뭘 쳐다보랬어? 내가 뭘 쳐다보라고 했어? 네. 무한대로 가면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우리는 뭘 쳐다봐야 돼? 최고차항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분자 분모에 대한 차수에 따라서 수렴값 자체가 달라진다고. 자, 근데 수렴값을 봤더니 0이 아닌 특정한 숫자, 즉 어떤 상수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수렴한다는 뜻이고 그 뜻은 두 개의 최고차가 똑같다라는 거네. 자, 분모가 2차잖아. 그럼 분자는 몇 차? 2차가 된다는 거네. 근데 이 수렴값은 최고차항 개수의 비율로 나타내지는 거잖아. 근데 분모 자리는 1이니까 분자가 2x제곱이라고 하는 최고차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몰라.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둘 거야. 일단 위에 거에서는 최고차를 알았어.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x가 1로 간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녀석 인수분해부터 시켜보죠.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야.
자, 분모 자리가 0이래. 그럼 분자 자리는 뭐가 돼야 돼? 결국 0이 돼야 수정값이 나올 거 아니니? 그래서 fx라고 하는 녀석도 x-1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된 걸로 한번 적어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x-1 곱하기 x-알파 이렇게 fx를 줄 수도 있겠네. 다음 이제 수정값이 2라고 하는 거니까 찾아보자고. 약분 1 대입하면 7 1 대입하면 1-알파 그러니까 7분의 2 곱하기 1-알파라고 하는 이 값이 2가 돼야 된다고. 이 약분 그러면 얘가 7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애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종합해보면은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2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6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네. 다음 마지막 3 대입해보자. 2 곱하기 9 그러면 4, 9, 36 마무리. 알겠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최고차 계수 꼭 보시고요. 그 다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분자 분모가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실력 더하기 9-4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실력 더하기 보지 말까? 너네 다 할 줄 아는데. 아니 예진이가 작아서. 아니 아침에는 저는 진짜 안 잤어요. 거의 진짜. 아니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미없는 거라. 이게 너무 쉬운 거라. 예진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밌어요. 뻥치지 마. 전혀 표정이 재밌는 표정이 아니잖아. 아, 너무 재밌어요. 여자 인생 강의. 지금 저거 나 먹이는 거지 저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이 저기 월드컵 좀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시아 게임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아니, 아시안 게임은 솔직히 뭐 별 관심사는 아니고 이번에 다른 나라들 경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올라갔으면은. 아르헨티나 지금 3번 다 연장 들어간 거 알아? 32강, 16강, 8강 전부 다 연장 들어가서 이겼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자, 일단 봅시다. 자, 9-4번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fx 자리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x분의 1로 들어가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얘는 무조건 fx 모양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항함수에서요, x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n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계산되는데, 얘를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항함수 꼴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바꾸세요. 자,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단순하게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대. 그러면 얘가 0분의 1인데 분모가 0보다는 큰 애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x분의 1이 t니까 x라고 하는 거는 t분의 1이 되는 거고 x제곱은 t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얘가 2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어. 어떤 문자가 무한대로 간대. 분모는 2차. 분자는 몰라. 근데 수렴한대. 그러면 분자 자리에 있는 ft라고 하는 애는 최고차가 2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 값은 2라고 하는 수렴값이 나오니까 이 t제곱 플러스 어쩌고가 나온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가 2구 2차식이다 라는 것까지는 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밑에 있는 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여기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1
자, x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서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잖아. 얘를 없애줘야 되겠네, 분자가.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애를 이수분해 된 꼴, 최고차항계수 2, x-1 가지고 있어야 수렴한다고. 그리고 나서는 x-알파 모르니까 이렇게 둡시다. x-1 약분, 다음 1 대입해봐. 그리고 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애가 6이 된대. 약분되니까 알파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네. 자, 그럼 마무리. fx라고 하는 이 값은 최고차항 2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f2라고 하는 애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2 대입하자. 2 곱하기 1 곱하기 7, 14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얘만 기억해 놓으세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을 때는 치환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놔라 라는 거야. 다음 10번. 자, 서브웨이로 갑시다. 근데 서브웨이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던데. 그 서브웨이 한 번 갔던 게 그것 때문에 갔었어. 1+1이래. 근데 그게 메뉴도 그냥 딱 정해진 거야. 주문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거 1+1으로 준대. 가서 줄 서서 먹었지. 엄마 먹어, 나 하나 먹을게.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어. 너무 무서워. 야, 어떤 데는 그래서 키오스크가 있다더만. 앞에 키오스크로 자기가 추가할 거 다 그냥 넣고 그냥 끝이래. 근데 여기 앞에 갔거든? 키오스크 있나 보다 하고 갔거든? 없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두리번 나왔어. 자, 10번 봅시다. 자, fx랑 gx라고 하는 애가 함수식으로 각각 다 주어져 있고요. fx라고 하는 애 그냥 한 번에 적읍시다. 자, h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f보다는 크고 g보다는 작대. 그래서 식으로 바로 대입합시다. 2x-7 크거나 같다. hx. 그 다음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관계가 있대. 이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보내보자.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2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3이다, 그지? 자, 오른쪽에다가 대입해.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끝. 개 쉽죠?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리미트 fx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fx 모양만 있게끔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fx 앞에 붙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다 나눠줄 거야. 자, 근데 얘 판별식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그러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왼쪽에 있는 거 4x제곱 플러스 2x fx 기롱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4x제곱 플러스 5x.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을 찾는데, 자, 무한대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값 얼마, 오른쪽에 있는 값 얼마. 당연히 얘도 끝. 넘어갑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 더하기, 실력 더하기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예제 11번입니다. 졸라 복잡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극한 문제에서 대다수는 이렇게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거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나오겠네. 그래서 11번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11번, 11-4 얘네 두 개는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저기 5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56페이지 보게 되면 18, 19, 20 챌린지라고 적혀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이번 미적분 1은요. 너네들 대수할 때 보니까 잘 못해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1번 보고 뒤에 있는 챌린지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야 스크랩 먹으러 갔다. 그래. 아, 네. 제 지금 남은 거 얼마 안 걸립니다. 마무리하죠. 총 5문제 보면 끝이죠? 마무리하면 네. 뭐가 기다리나요?
집.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 보게 되면은 되게 특이하게 생긴 도형들이 나와 있다, 그지? 결국 근데 보게 되면 이차함수라고 하는 애랑 직선. 얘네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를 봤더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OA라고 하는 길이, OB라고 하는 길이 라고 하는 애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극한을 취하여라 라는 거잖아요. 네가 T. 그래서 결국 OA 길이, OB 길이 찾는 문제다라는 거야. 잘 봐야 된다? 어렵다? 잘 보시죠. 자, 여기 P라고 하는 점, 얘가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T, 이 T제곱이라고 임의의 점으로 잡아놓는 거야. 임의의 점. 그리고 나서는 지금 A라고 하는 점을 봤더니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이 X절편이고 B라고 하는 점은 L이라고 하는 A, Y절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L이라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해야지만 A, B 점을 찾고 거기에 맞게끔 OA 길이, OB 길이도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B, 아니 직선 L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봅시다. 어떻게? 얘가 원점을 지나고 P를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래. 그러면 원점 지나고 P 지나는 이 직선을 먼저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네. 얘는 Y는 이 T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 뭐 이 직선의 방정식은 할 수 있죠? 설마 두 점 지나게끔 직선의 방정식 설정하시고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직선 L에 대해서 얘 기울기는 얼마일까? 얘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 L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고 적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P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라는 걸로 직선 L이라고 하는 애를 작성하게 된다면요.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전부 다 전개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t분의 1 x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2분의 1이네. 그래서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x절편은 얼마일까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절편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t 세제곱 플러스 t입니다. 예, 콤마 0 이렇게 적어줄게요.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고, 일단 b라고 하는 것은 y절편이잖아요. x자리에다가 0 대입하면서 2t제곱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서 OA 길이, OB 길이 전부 다 찾을 수가 있다. OB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2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고, OA 길이는 얘겠죠? 4t 세제곱 플러스 t. 자, 이제 t라고 하는 애가 무한대로 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 분모의 최고차 항만 보세요. 자, 분모는 2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 개수. 그 다음 여기는 분자는 4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 개수. 그 비율은 2. 그래서 t라고 하는 애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 자체는 2라고 하는 수렴값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죠.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11-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오히려 이 예시문항보다 조금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긴 하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원방이 있고요. 지금 이차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때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OB 길이를 구하래. 결국 여기 있는 애를 계산을 하라. 근데 이 OB 길이는 원에서 봤을 때는 원의 반지름 길이지. 그래서 t라고 하는 애가 0으로 갈 때 이 반지름의 값은 얼마냐라는 거야. 이때 a라고 하는 점이 t, t제곱이다. 이 a라고 하는 애가 점점 여기로 향하고 있는 거야. 이때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의 반지름은 어디로 향하냐, 얼마가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자, OB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만 알면 당연히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이 좌표를 설정을 해볼 거야. 얘를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0,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반지름 길이가 R이니까. 자, 이때 AB라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 또한 R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관계식으로 R이라고 하는 거를 T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했을 때 그 거리가 R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봅시다. 거리가 R이라고 하는 애가 되는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T제곱 플러스 T제곱 빼기 R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럼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앱시다. R제곱은 얘네들 싹 다 전개하게 되면은 T 4제곱 더하기 일단 T제곱 적어놓고 마이너스 2R T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R제곱은 사라져요. 얘가 넘어갑니다. 2R T제곱이라고 하는 게 T 4제곱 플러스 T제곱이래. T제곱 약분되네. 그래서 2R이라고 하는 애는 T제곱 플러스 1이래. 그러면서 R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다. 즉 T라고 하는 문자로 반지름이 정리가 됐죠. 그죠? T가 0 플러스로 간대. 그때 R값 T에다가 0 대입하면서 그냥 2분의 1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에서 각각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 쭉 나오고요.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 18, 19, 20 이걸 다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다 할 줄 아는 건데 괜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이 세 문제만 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나오시면 이제 행복할. 행복하겠죠. 18번 실수 K에 대해서 방정식이 있는데 K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FK라고 나타내는데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나타냅니다. 자, F라고 하는 함수는 실근의 개수를 세는 함수야. 이때 리미트 K가 A-로 갈 때 FK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얘가 FA 플러스 1이래. 이때 A 값을 모두 다 구하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F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알아야 좌극한을 취하고 그 값이 함수 값에다가 1 더한 값입니다 라는 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얘 일단 2차식이잖아요. 얘에 대해서 실근에 대한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2차식이 있을 때 실근의 개수는 여러분들 잘 하셨었잖아. 중3들은 알 거 아니야.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실근의 개수 루트 안에 들어갈 판별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면 얘는 FK라고 하는 값이 당연히 0이라고 하는 데를 가질 거고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은 FK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겠네.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시근이니까 FK라고 하는 A 값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판별식을 봐야 된다는 거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생각해 봅시다. X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자, 얘는 K-4 제곱에 마이너스 AC 계산하면 플러스 K 곱하기 K-4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k-4로 다 묶어내요. 그럼 얘랑 더하면서 2k-4. 결국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0으로 만드는 애가 k라고 하는 애가 2일 거고, 그 다음 여기는 k가 4일 때겠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구간은 2랑 4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값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자, 그래서 이 구간에 있어서는 k가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을 때 fk라고 하는 애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정확하게 한계가 나오는 거는 k가 2일 때랑 4일 때가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 만족이 되는 거. 됐니? 자, 근데 이거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냥 방정식이야. 얘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거든.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이거 공수 원 때 계속 하던 거잖아. 그지? 공수 원 때. 뭐냐면은 얘는 그냥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k라고 하는 애가 0이 되면은 2차 방정식이 아닌 애라고. 근데 이렇게 판별식을 적는 거는 2차 방정식일 때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애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k가 0일 때요. 왼쪽에 있는 이 구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k가 0이 아닐 때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k가 0일 때인 거야. 자, k가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k 자리에 전부 다 0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야.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애가 0이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실근 한계를 가지게 되겠네. 그래서 k가 0일 때는 f1이라고, k라고 하는 것, 즉 f0이겠지. f0은 1이라고 하는 값을 반드시 가진다는 거야. 나머지 거는 얘를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f라고 하는 이 그래프 모양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자, k라고 하는 애가 2랑 4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라고 할까? 여기라고 해야겠다. 2랑 4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f라고 하는 애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값 가지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2라고 한다면 fk 값은 1이래. 4일 때도 1이래. 나머지는 2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진대요.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f0은 1이래. 그래서 k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된다고. 얘가 k야. 자, 그러면 여기는 함수값이 비어있게 되겠고, 나머지 쭉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fk라고 하는 애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라고. 복잡하다고. 자, 이제는 얘를 생각해 봅시다. fk에 대해서 좌극한에 있는 값이 함수값에다가 1을 더한 모양이랑 같대. 어딜까? 예. 0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이야. 좌극한이 2라고 하는 값을 가지지. 그 다음 함수값에다가 1 더한 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잖아. A 값으로 만족되는 게 0에 1은 가능하겠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얘를 한번 쳐다볼까? 자, A라고 하는 애가 2라고 한다면 2의 좌극한 2죠. 거기다가 함수값 1에다가 1 더하니까 A 값 만족하네. A가 2도 가능하네.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야. 다 0이고 0 더하기 1이니까 다 다르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 함수값에다가 1 더하면 2가 되는데 좌극하는 0이니까 불가능.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불가능이겠지. 그래서 A로 가능한 거는 0이랑 2밖에 없는 거고, 그때 모두 구하세요. 네. 그냥 A값 0이랑 2입니다 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요. 결국에는 실근에 대한 개수 그래프를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다. 일단 19번. 이거 꼭 다시 풀어봐. 직접 풀어봐야 된다.
자, 19번 문제 보게 되면은 1차 함수 fx랑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라고 하는 애가 있대. 자,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x 플러스 3제곱분의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애고 얘가 4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이제는 x 플러스 3분의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값을 가진대요. 얘가 마이너스 4래. 아유 힘들어. 이때 g2라고 하는 애랑 f2라고 하는 애 두 개의 차를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를 알기 위해서 fx 빼기 fx라고 하는 식을 알던지 아니면은 gx, fx를 전부 다 알고 빼라는 거잖아. 자, 분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분자를 보게 되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잖아. 분모 얼마야?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분모는 0이겠죠? 근데 0 만드는 녀석이 총 몇 개인 거야? 2개라고. 제곱이라서. 그러면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얘네들이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3을 2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 유도리 있게 접근을 하자고. 분명 분자 자리에는 x 플러스 3이 2개가 들어가 있어. 인수로. f는 1차 함수고 g는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에다가 x 플러스 3 제곱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성립될까? 애초에 안 돼.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가져가라고. 그 근거는 나번에 있기는 해. 근데 야, 솔직히 한쪽에다가 쟤를 다 몰아넣을 것 같으면 문제를 왜 만들겠냐. 그래서 이 각각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고. 얘가 x 플러스 3 인데 최고차는 얘는 모르니까 라지 a라고 하는 걸로 둘게. 그 다음 gx도 마찬가지. 얘는 x 플러스 3을 가지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두개.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약분되면서 4라고 하는 뭔가 수정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 다음 나번 봐봐. 나번이 진짜 그 근거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 그대로 가지고 올게. 여기다 또 적어줄게. 얘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지. 자, 그럼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로 약분되니까 수렴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fx 자리가 x 플러스 3이 없다라고 쳤으면은 얘네들은 수렴값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분모가 0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씩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지. 자, 이제 계산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찾아내 볼 거야. 자, 우리가 모르는 숫자 A, 알파. 여기에 A, 알파. 두 개의 미지수, 두 개의 식이니까 A랑 알파를 각각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연립을 통해서 나타내겠죠. 자, 그러면 다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거 약분시켜버려서 없애버려. 마이너스 3 대입해.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애는 4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싹 다 정리 한번 해보자. 야, 얘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라고 할게. 다 정리합니다. 3A 플러스 알파 A. 얘가 마이너스 4인데 넘어가면서 플러스 4는 0 이렇게 적을게. 다음 밑에 있는 거 얘도 약분시켜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해요.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래. 얘도 이항시키자. 이항시켜. 플러스 4니까 얘네들 그냥 1이라고 적을게. 다 정리한 거야. 이렇게 적자.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 1차식, A랑 알파에 대한 1차식. 얘는 2차식이지. 그럼 얘네 두 개를 연립시켜서 찾을 거 아니야. 1차식이랑 2차식에 대한 연립은 어떻게 계산해? 1차식을 한 문자로 싹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였지. 공수 원때 한 건데 혹시 기억날까? 기억나야 돼. 기억 안 나면은 방학 때 열심히 하자. 자, 다음 얘를 뭔 소리야. 알파라고 하는 애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알파는
a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a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fx, gx 값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 fx는 최고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고, 다음 gx라고 하는 이 값은 알파값 구해놨으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마무리 계산까지 합시다. g2 5 곱하기 3 15고요. 다음 f2 여기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빼기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계산해서 25라고 하는 값으로 마무리. 다음 마지막 20번. 자, 얘가 교육청 기출인데요. 와우, 놀랍습니다. 개 어려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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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그림부터가 좀 거지같이 생겼죠? 자, 먼저 원이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동그라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오씨, 이 정도면 동그라미지. 저 입으로 식은 끌라고 저랬다. 날 자극했다. 어떻게 알았지? 아이, 그냥 대충 하자. 모르겠다. 약간 단팥빵 같은. 몰라. 단팥빵이라 해, 그럼. 모르겠다. 싫어. 야, 붕어빵에 슈크림 파. 슈크림, 무조건 슈크림이죠. 슈크림. 팥은 좀. 팥은 좀. 슈크림 좋아해요. 팥이세요? 나? 나는 그냥 처음 판데. 역시 주는 대로 먹었는데. 아, 붕어빵에 대해서 또 하나의 추억이 있죠. 뭐예요? 안 알려줄 건데요? 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래 보여요. 그렇게 생겨도 돼요? 부업박사를 말 안 해줘서 지금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버릴까? 어딜 감히 나한테 빡쳐. 버려. 꺼져. 지금 여기에 A라고 하는 접점이 있대. P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T,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인데, 이 점에서 이 원에 각각 그은 접선이 있대. 접선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접선들을 긋는 거야. 이때 하나의 점을 A라고 나타내고 하나의 점은 B라고 나타낸대. 그리고 원점이 있을 때 얘네들을 삼각형을 만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삼각형 OAB라고 하는 녀석을 ST라고 나타낸대. 이 넓이를. 그 다음엔 삼각형 PBA라고 하는 애를 T라고 하는 넓이로 나타낸대. 그리고 나서는 진짜 극악무도하다.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T-2 곱하기 ST 분의 TT 더하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자리에 T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ST 분자 자리에 TT.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수렴값을 찾아라. 극악무도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ST 그 다음에 TT라고 하는 이 녀석들을 다 구하셔야 돼요. 직접.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뭔가 ST, 즉 t에 대한 식이고 TT에 대한 t에 대한 식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사용되는 거를 봤더니 S라고 하는 애는 분모, T라고 하는 애는 분자. 분모의 S, 분자의 T. 그러면 결국 우리는 ST분의 TT라고 하는 이 값만 알면은, 이 값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면은 여기에서 극한값을 취해서 뭔가 해결을 해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ST, TT에 대한 비율 관계가 궁금한 거야. 비율이 궁금한 거야. 넓이에 대한 비율을 잘 생각해 볼 텐데, ST라고 하는 애하고 TT라고 하는 애하고 두 개에 대한 넓이의 비율은 AB라고 하는 애를 공통인 밑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원점에서 그은 거, 얘가 높이잖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될 거니까 이 길이의 비율로 얘네들이 나타내질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을 거냐. 혹시 직선 AB라고 하는 이 점들을 이은 직선 AB, 얘가 어떤 애인지 기억날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들을 그었어. 그 접점들에 대해서 그 접점들을 이은 이 직선 1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날까? 이거 공수 2 원방에서 했었어.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 원 밖에서 그었을 때 그 접점 두 개를 이었을 때 나오는 그 직선이 뭔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를 배웠었어. 뭘까요? 일단 이름부터 힌트. 기억 안 나죠? 아니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극선의 방정식. 맞아. 그럼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은 식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 A랑 B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대충만 말하지 말고. 선생님은 몰라요. 정령 기억이 안 나실까? A랑 B랑 여기 있습니다. 시작과 원 밖에 있는 점을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처럼 적으면 극선의 방정식이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x 하나 자리에 t, y 자리 하나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4의 y, 얘가 4. 이게 직선 AB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ST랑 TT에 대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됐어. 왜냐면은 ST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에 선분 AB 곱하기에 그 다음 원점에서부터 해서 0,0부터 해서 직선 AB까지의 거리, 얘가 높이잖아요. 거리 공식으로 해서 이 높이를 찾아서 넓이를 구할 거라고. 그 다음 TT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3분 AB 곱하기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해서 선 다르겠구나. T, T제곱 마이너스 4부터 해서 직선 AB까지 거리가 높이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계산하고자 하는 게 ST분의 TT니까 얘네들이 다 약분되는 거잖아. 모르는 애들 AB는 약분되잖아. 그럼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거리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온다고. 이제 극한값 취해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여기까지 도출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낸 거야, 얘들이.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니 극한값 취하는 것까지, 계산까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풀어줘도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극한값까지 계산 마무리 합시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숙제는 여기까지.